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자, 지금 남도의 봄꽃이 한창입니다. 특히 남도 봄꽃 하면 매화 빼놓을 수가 없죠. 매화꽃 매실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섬진강변 광양에 그 아름다운 매화 마을을 꾸며놓고요. 또 이 매실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밥상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챙기게 해주신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매화 매실 명인이십니다. 홍쌍리 선생 오늘 초대석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매화꽃 한창이죠? 진짜 좋은데에 네. 조금 지금은 어땠느냐. 매화 꽃잎이 그냥 바람이 좀 불면 꽃비가 내려요. 그게 최고죠. 너무 좋아요. 특히 그 광양 매화 마을은 이 산을 따라서 쭉 꽃이 올라가니까 그죠? 예. 이저 조금 전 위쪽은 지금 아직 한창일 거 아닙니까? 너무 좋지요. 네. 그런데 이 날씨 관계로 밑에 따뜻한 데는 먼저 피서 이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청매, 홍매, 백매가 너드러지게 좋아요. 그 색깔이 파란 거, 빨간 거, 빨간 거, 이제 파란 거, 하얀 거. 세 가지입니까? 예.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펴요? 아니면 때가 아니요. 달라요? 좀 이 빨간 꽃이 먼저 피거든요. 홍매가. 홍매가. 이 좀 시금방지 가지고 시금방지. 지가 이쁜 걸 예. 그 열에 뽐내고 싶어서. 홍매가 먼저 피고, 예. 청매, 그다음에 백- 청매가 피고, 그다음에 백매가 피는데 열매는 백매가 좋습니다. 제일 많은 게 또 백매 아닌가요? 예. 매화꽃 예. 하면 보통 하얀 그 눈꽃송이 같은 걸 떠올리게 되니까. 예. 네. 근데 솔직히 예쁜 건 홍매가 지금 예뻐요. 예쁜데 좀 시금방지해서 추울 때 피가지고 막 떨고 있어요. 좀. 추울 때. 어떨 때는 눈이 있는데도 예. 피는 그런 홍매도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하얗게 쌓일 때는 어떤 네. 데는 요즘은 그렇게 눈이 안 오는데 옛날에는 엄마 니는 따신방에 자면서 엄마 딸 이렇게 추운데 그냥 놔둘 끼가 그럼 내가 그 눈 사이가 하면 이 매화꽃 눈물 이애미 눈물이 그냥 이 가슴을 다 적시더라. 정말로 그 빨갛게 핀 그 홍매꽃에 입김을 불어주셨어요? 너무요. 아, 그 홍매꽃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꽃하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예를 들어 이파이 본다, 저 물을 본다 하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흥얼거리 본 게 이렇게 글이 써지고 시가 되더라고요. 네. 그 광양 매화 마을에 매화가 몇 그루 정도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처음에 심을 때는 한 1000주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0만 그루가 넘지 않을까. 10만 주. 근데 이게 평지 같으면 별로 안 들어요. 예. 이 산이 산이잖아요, 꼭대기를 산. 안 오니까 평수가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10만 주. 예. 그 10만 주 가까이 되는 그 매화나무 역사 좀 한번 거슬러 봅시다. 언제부터 심었던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23살에 시집 왔어요. 어, 그때는 23살이면 너무 노처녀라. 맞아요, 맞아요. 내보다 나이 작아도 양쪽에 알을 손을 잡고 그랬었죠. 업고 됐는데 이 아줌마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산에서 7시에 왔는데 여기 시집을 온 게 밤 7시라 예. 12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꼬불게 그래 왔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고 이제 왔는데 아침에 날이 딱 새니까는 내가 그냥 이제 시집 어제 저녁에 시집 온 새댁이가 막 눈물만 흐르는 기라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에다 이런 곳이 있는가? 이런 집도 있는가? 그게 이제 살라고 한 집이 아니고 울막을 하나 만들었대요. 아버지가 울막? 처음에 울막을. 그러니까 돌로 가지고 울막을 만드는데 아버지 밥상을 이렇게 들이간 밥상 먼저 들이놓고 내가 뒤에 들어가갖고 아버지 밥상을 드리고 이래서요 집이 너무
문도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부산에 계시다가 광양으로 시집 가신 거예요? 그 산골짜기로? 부산은 대도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나 하면 요즘 우리 엄마들이 무슨 대학 가라, 무슨 과 가라, 어디 취직 가라 이래 하지 마라. 나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날 강대 안 만들라고. 광대? 예. 그때는 와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노래 같은 거 가르치려고. 예. 찾아다녔는데 나를 자꾸 찾아러 와요. 국민학교 졸업 이제 연방하자 말자도 안 됐는데 찾아와 자꾸 나를 돌락하니 우리 아버지가 훔치가버릴까봐. 노래 솜씨가 있으셨구나. 애 때부터 내가 합창단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도 없는 팔남에 내 돌아가버리면 어쩔 깁니까? 그래 나를 부산에 우리 삼촌한테 이제 그 그놈을 장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줘놓고 작은 아버지 집에 맡겼어요. 예. 그때부터 줘놓고 뭐라고 말하나 하면 우리 아버지가 강대 만들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잘 키워줘라. 그러면 점심이라도 먹고 가면 될 텐데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점심도 안 드시고 그냥 드시고 그냥 가시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광대 안 만들라고 예. 부산에 있는 작은 아버지 예. 집에 갔어요. 예.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삼촌 집에 가갖고 밥도 하고 가게를 보는데 예. 가게를 보는데 내가 가게를 보는 우리 작은아버지 하시는 거 보니 저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이 15살 될똥말똥 하는 게 장사가 저게 아니다. 저기 와 저래 하고 사는 거. 근데 보면 그놈의 상해니까 메리치니 뭐 요래가 정월에 딱 다루고 정월에 저게 아닌데 싶어. 이제 가서 그들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랬는데 돈 금고 요만합디다. 예. 그때는 100이 안 되게 지니까 500환, 1000환 요럴 때. 예. 그래 어머나 요거 한 주먹 딱 쥐고 정월에 달아보니까 5g, 10g이 더 들어가요. 100g 돌락하면 딱 여기 정월인 게 딱 이래가 주고 이랬는데 조금씩 더 줬다는 거죠. 조금씩 더 줬죠.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한 분은 이제 우리가 오후 8시만 되면 그 가게 문을 닫는데 예. 알을 얻고 꿈밤 장사하는 아줌마가 와가 이렇게 늦은데 와봤노 내가 그렇게 하니까네 오늘 아바이 제사다. 그런데 내가 막 대추, 꽃감, 밤, 문어, 명태, 전부 다 홍합 이런 걸 해갖고 옛날에는 부대기 속에 그 신문지 종이 가지고 봉투 만든 기라. 그때 그렇죠. 푹 사가지고 푹 넣어주고 뒤돌아보지만 얼른 가니까네. 그냥 그 제수거리를 다 챙겨줬어요. 그냥 좁비리. 그래 갓비리 그렇게 하니까네. 뭐라 하면 이래도 되나 되고 안 되고 얼른 가서 발레키라. 세상 발이 얼어갖고. 아이고. 그걸 제일극장 앞에서 꿈밤 장사하면서. 거기에 소문이 나갖고 참말로 저 집에 신랑이 죽고 오는가 시아버지가 죽고 왔는가 그것도 몰라요. 바글바글 거질러 금고 요만하더니 낸주는 이만하더니 낸주는 어쩌면 앉을 정도로 이래 되는 기라. 그러니까 저녁으로 소쿠리 한 소쿠리에서 돈결이다가 이 잡으러 가면 돈결이고. 그게 인심 좀 썼더니 조금씩 더 얹어줬더니 손님이 그만큼 오더라. 내끼 쪼개만 손에 가면 재밌어요. 삶이 재밌어요. 삶이. 소탐 대실이라고 좀 너무 아끼려고 하다가는 그래갖고 내 우리 숙만 때 몇 번 째끼 났구만. 다 퍼준다고. 그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는 처음에는 좀 뭐라 했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많이 버럭했어요. 몇 번 째끼 났다가. 장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바글바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뭐 그런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지 뭐 네가 어째서 장사 잘 때 그게 또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물건을 많이 갖다 줘야지 좋은 물건을. 그렇죠. 근데 진주 덕산이나 추풍령 호두랑 막 이렇게 가져온 사람 또 1시에서 새벽 3시에 가지고 오네. 아이고. 그래 가지고 오면 나는 물을 막 한 7도람으로 옛날에 도람을 이런 데 삐거든. 받아놨다가 와서 제일 처음에 모욕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막 객이나 뭐이나 부글부글 찐다다 밥을 흡신 퍼주면서 이거 먹고 옷 갈아입고 이거 먹고 가거라. 제사 그려주는 집이 내 하나밖에 없더래요. 야, 장사 수완이 있으시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물건 대주러 온 사람 극진히 또 대접해서 보내고. 그래 놓기는 이 사람은 맛있는 건 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변에 인심도 얻고 베풀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던 차에
어떻게 그 산골로 시집을 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네. 우리 시아버지가 밤을 가져오면 옛날에는 밤 한 가마이면 살이 두 가마 값이라 다 토종밤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 연구해서 계량밤 젖붙여서 이만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밤 농사를 하셨구나. 밤 농사를 해요. 가지고 와가 뭐라 하냐면은 나를 생시로 묻더랍니다. 물어보더만은 저 좋겠딸 저건 내 안 주면 밤 안 줄란다 그래 대삐는 기라 얘. 아. 그래간 그게 약속이 5년을 5년 우리 시아버지가 나를 지켜본 기라 얘. 며느리 삼겠다고. 내 같으면 난 내 같은 며느리 안 봐야 내가 조금 시금방 지었어 얘. 그래서 그 5년 약속 채우고 밤 계속 공급받는 조건으로. 내 오고 밤 안 줬어 얘. 아 정말요? 예. 오. 왜 날 이래 만들었냐. 그래 그 참 정말 산골에 시집을 갔더니. 너는 무서워서 못 살아갔어 얘. 나 왜 딴 집에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못 살겠어 얘 그냥. 그 버글버글 대던 장사하던. 아이고 국제시장이 어땠습니까 옛날에. 근데 거기가 밤 농장이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밤이고 매실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글 쓰게 된 동기가 물 이러 가면 옛날에는 양동이 다이고 이래 항아리 동아지 같은 그걸 물을 이고는데 물을 안 입안에 출렁출렁하니 막 전신에 막 얼어가지고 옷이 다 얼어가지고 이랬는데. 졌겠죠. 저 보돌 밑에 보니까 매화꽃이 나풀나풀 피가 있는 길에 이 물동이를 그 밀어놓고 이 매화꽃을 갖다가 내 얼굴에 갖다 대니까 매화꽃이 엄마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 그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 그지로. 진짜 매화꽃이 바로 그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예. 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매화꽃 심을 적에 얼마나 온 동네 사람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매실을 누가 주 먹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꽃이 밥 먹여주냐 나는 꽃 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우시는지요. 저 일꾼들 품을 줘야 되는데 누가 이 꽃이 어째 밥 먹여주냐. 아, 그때만 해도 매실 가지고서는 뭐 돈 되는 게 없었고. 전혀 예.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번 비벼보고 다 놀래버리는데 시다고. 시니까. 예. 그런데 아버지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 밥 안 먹여준다 이래. 그런데 한번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앞은 지리산이요, 뒤는 백운산이요, 섬진강 새벽 안개, 솜털 이불을 덮어놓은 양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그 위치는 정말 끝내주죠.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그런데 보니까 하얀 흰 백합화가 한 송이 피건데 뚝 때리면 눈물을 두둑두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로운 산빛 아래 홀로 핀 이 흰 백합화야.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와 이래 똑같노. 흔한 니는 네 향으로서 산천을 다 보듬지만 나는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래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그래 매화꽃을 심으면 5년이면 꽃이 피겠지. 네.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 밀어붙이기를 시작했는데 저 악산을 밀어붙이면 돈 되고 밭 뗄 수 있는 인간 불도저가 되자. 그러면 시아버지는 처음에 뭐 말도 못 했어요. 매화 몇 그루밖에 그냥 없었던 거군요. 예. 그런데 계속 심자고 하는 며느리의 청을 거절을 못 하신 거네요.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얘. 우셨어요? 예, 뒷구승망에 모으려고. 온 동네 사람 뒷구승망에 모으려고 저 부산 째깨는 며느리 하나 봐가지고 아무래도 뒷구승망에 묻겠다고. 네. 근데 밤은 팔면 무조건 돈이거든. 그럼 밤나무를 캐고 매실을 심은 거예요? 전부 둘이서 잡아 땡기는 이 톱. 하루에 한 나무를 5명이서 정리를 다 못해 이런 밤나무를. 그걸 다 빼고 제일 내가 골병이 많이 드는 게 그걸 베고 또 동가리 내서 굴러 내렸다가 매 내렸다가 이 내렸다가 그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래갖고 이 허리를 다치고 또. 아니 그렇게 정말 돈이 되는 밤나무를 억지로 베고 예. 그리고 매화를 심었다. 예. 그걸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놔뒀어요? 때리려고 하니 며느리고 욕하려고 하니 며느리고 막 그 땅을 치며 우시는 기라. 그런데 홍상희 선생은 분명히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자신 있은 게 왜 자신이 있었냐면 진해 벚꽃장을 생각했어요. 지금 진해 벚꽃장은 평지인데 왜 사람이 저 쪼개 요런 데 사람이 많을까?
이 산천을 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오시는 분마다 천사가 되어 갈지게 꽃같이 활짝 웃고 아름다운 꽃향을 가슴 가득히 보듬고 가서 행복해야 이 나라를 잘 보듬을 거 아이가 보필할 거 아이가 네, 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60년대, 70년대 초 그때도 진해의 벚꽃 축제는 있었군요. 아무요. 아, 그렇군요. 예, 나는 처녀 때 진해 벚꽃장을 그래 좋아해서 많이 그렇군요. 갔어요. 그걸 본 예. 경험이 있기 그게 때문에. 예. 아, 내가 여기다 심으면 10년이면 사람이 몰려온다? 예. 돈이 된다? 아니, 5년이면 꽃이 피고 10년이면 소득이 있을 것이다. 소득.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다 오겠지. 음. 그것만 생각했어요. 꽃 피는 건 뭐 당연히 알겠는데 예. 10년이면 소득이 있을 거라는 건 뭘로 장담하셨어요? 내가 66년대, 65년대 와가 66년대에 콩밭 매다가 딴 사람 다 점심 먹으러 갔빈데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콩밭에 밥 매본 사람이 아닌데 신발 벗고 콩밭 매락하는데 벌갱이 있겠지. 온갖 깨미 있지. 그 신발을 벗고 밥 매락하는데 얼마나 부해가 나서 실컷 울다가 보니까 이제 매화가 매실이 주렁주렁 하는데 그걸 한번 피면 못 먹겠어. 큰아물 호메이가 얼마나 두드리 부수고 그냥 이렇게 오른손은 호메이 부수고 왼손은 이게 쥐고 했는데 옛날에 장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손이 방매든 손이 안에 풀물, 흙물이 엉망인데 이거를 주물주물 해니까 손톱 안에까지 소재를 다 해비는 깨끗해지 비리. 매실을 주물거렸으니. 매실을, 예. 와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풀물, 흙물이 다 질까? 비누로 돌로 가면 때도 잘 안 지는데.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키운 돼지를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많이 동네 갈라먹고 막 안 하고. 돼지개를 먹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보니까는 옛날에는 전부 투발이 아닙니까? 근데 돼지개기를 먹었던 그릇을 짚을 둘둘 말아가 부엌에 재를 묻혀가지고 이걸 닦는 기라. 양은 그릇은 그렇게 닦죠 보통. 막 양은 그릇이나 뭐 이게 투발이나 투발이 옛날에 와 투발이. 아, 요럴 때 내가 지금 한번 써보자. 예. 재를 묻히가 닦는데 매실을 가지고 매실이 절구통에 꾹꾹 쪄갖고 막 한 주먹 갖고 이래 빈 게 하나도 없는 게. 기름기가 한 번도 없는 게. 접시에 담아 먹었던 돼지개이 담아 먹었던 접시도 한 번 딱 지내가 빈 게 없는 기라요. 그때 내가 뭐렇게 했냐면 와 나는 사람 몸속을 씻어주는 청소부 아줌마 할란다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저기 미쳤는가. 매실이 그렇게 뭐 손도 깨끗하게 해주고 기름기도 없애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배속에 이렇게 온갖 것 좋은 거 다 먹는데 왜 배속은 안 씻을 것인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하수도가 나는 배속이다. 날마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건 하나의 페인트 아닙니까? 그지? 나도 지금 찍어 발랐지만 그러는데 보니까 매실을 먹으면 뱃속이 청소될 거다. 완전히. 그러는데 그릇도 날마다 수세로 펑펑 뽀득뽀득 안 씻습니까? 왜 배속을 안 씻냐? 그 질로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런 매실에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걸? 그거를 내가 29살에 대수술을 2번 했어요. 3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7월 달에 또 재발을 해가지고 이 의사 상순경이라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참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그 공을 할 낀데 이 의사 선생님은 홍 여사 입이 맛있는 거는 염증과 세균이 좋아한다. 입이 맛없는 거는 염증과 세균도 맛없다 한다. 와 그때 내가 딱 생각할 때 매실은 입에는 떫고 그러니까 그게 오묘오색 다 가진 게 매실 장아찌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오묘오색을 먹고 살자. 요즘 막 어떤 일 할 말할 필요 없이 첫째 흙을 밥으로 농사를 짓고 밥상을 약상을 차리고 아까 내 말했지 배속 설거지 잘 하고 농사 작품 밥상을 약상 배속 설거지 잘하고 요 네 번째 참 재밌어요. 미움 정오 욕심을 버리자. 이것만 딱 버리면 우리는 몸은 건강해진다. 먹거리 땅에서 잘 키워서 먹고 뱃속 청소 잘하고 그다음 마음 비우면 아무요. 그러니까 내 약국은 산에 있고 밭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뱃속 청소. 이건 사람들이 잘 안 한다. 제일 그래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 검진을 하는데요. 뱃속이 참 깨끗하대요. 머리도 깨끗하대요. 그건 내가 그래서 배속 설거지를 잘 해주거든요. 그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내 배속 설거지 잘 해준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먹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손에 이렇게 주물럭거려 보고 그릇 닦아 보고
그러면서 깨달았다. 예. 그 다음엔 또 공부를 하셨죠. 매실에 어떤 효능이 그 있는지.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한 게 뭘 공부를 했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약으로만 먹을 게 아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밥상에 놓도록 밥상을 약상을 진짜 베기 차릴 수 있을까 했는데 제일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는 60년대에 우리 그러면 설탕을 몰라요. 네. 없었어요.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시아버지가 여름에 일을 하면서 된장물에 사카린 타나라 이 감 지르는 기라요. 된장물에 사카린 예. 타나라? 저게 뭔 소린가 모르는데 시어머니로 물었어요. 된장에 사카린 타나라 하는데 어머니 뭐 저기 뭔 소리입니까? 하니 이만한 버지기 이게 독두궁 이런 거 버지기에다가 물 2동이를 갖다 붓고 된장을 한 바가지 갖다가 그다 풀어요. 풀어놓고 사카린을 한 숟가락 갖다 이어놓고 이래. 근데 산에서 일하다가 내려오는 이제 아재들이 그걸 요만한 종구레미를 둥둥둥둥 떼어놔요. 그걸 한 바가지 써먹고 덕말 치고 또 그 짜은 된장에 밥 한 술 씹고 안 씹고 뭐 이게 매 씹어라 소용도 없어요. 이러이러 퍼였고 얼른 나무 밑에 가서 실랐고 그래도 그 사람들 탈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된장물에 사카린 탄 그 물이 피로회복제가 되는.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는 짜은 거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뭐 자극성 있는 거 먹지 마라.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없어서 못 먹었죠. 뭐. 101살까지 살고 우리 동네 보니까 97살에 거의 다 5사람이 97살이고 101살까지 사는 내주는 하도 안 죽으니까 자기가 굶어서 죽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 먹는 거는 내가 그래요. 첫째는 아까 저 흑히고 밥상에 약상이고 배속 설거지라 그랬는데 나부대라. 가만히 있지 마라. 움직여라. 요새는 너무 잘 먹고 편한 병이다. 그렇죠. 움직여서 예. 일을 하고 그래야죠. 예. 97살 먹는 엄마를 우리 동네 사람이 제발 일하지 마라. 그냥 집 뒤에 사람 안 배인 데 가서 불 뽑더라. 그런 사람은 아프도 안 하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도 못 아파서 안 돌아가십니까? 선생님도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시죠? 보통 나는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와. 그래도 뭐 얼굴에 잡티도 안 생기고 예. 아니 피부가 너무 고우시잖아요. 근데 그냥 햇빛에 그래 일을 해도 모두 피부 좋다 하는데 좋은 게 뭔지도 잘 몰라 예. 하루 그렇게 8시간, 9시간 일할 때 가져오신 게 있죠?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그 장갑. 아이고 정말 나달나달하네요. 이런 게 말도 못하는 게 많아 예. 그렇겠죠. 이런 내가 왜 이런 걸 안 버리느냐. 내 혼자 고생한 거 아니다니까. 지도 너랑 같이 고생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은 그래 내가 이 호미를 보고 오늘 너무 작은 걸 안 가지고 왔네요. 이 손바닥만 한데 이 호미 아니, 원래 홈이 크기가 이거보다 크잖아요. 상고 이렇게 커요. 근데 그러는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예, 내가 그래서 요 호미를 보고 호미야. 니는 반쪽이 되도록 달가다 아프다 말이 없노. 나는 팔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니는 말을 못할 뿐이지. 니도 아프지야. 그럼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면 일을 하는데 이 모자가 딱 28년 됐어요. 28년 됐는데 이 모자를 내가 못 버리는 이유도 이 모자뿐 아니고 또 모자가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지면 바삭바삭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니도 내하고 같이 고생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못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없어서 이렇게 꾸며 입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바지 한번 봐봐요. 이게 전부 꾸명기거든요. 예. 다 누비셨네. 전부 이걸 갖다 떨어진 데마다 이렇게 내가 다 꾸매는 기라. 근데 이렇게 내가. 근데 또 예쁘라고 꽃 모양으로. 매화꽃으로 예, 술을 놔요. 근데 이래가 이 손이 이래 너덜너덜 하도록. 예.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은 아까. 아니, 이제 보니까. 뭐 일하실 때 이런 가방을 이렇게 차고 일을 하신다고요? 거기 25년이 됐는데요. 떨어지면 꾸매고. 그리고 이 가방 안에 정말 오래된 메모장이 있네요. 예? 이런 수첩. 예, 그래가 이어 다니면서 일한 날짜 적고 사람 적고 또 이제 일하면서 또 한 자씩 쓰고 그래 또 일하다가 또 보면 저기 아니다 싶으면 또 하면서 흥얼거리죠. 예. 아니 그래서 진짜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시집도 내셨고.
그잖아요. 근데 내가 시집을 내려고 생각 안 했어, 얘. 아, 근데 예. 내가 어디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이리 앉아서 서서 줬는데 어떤 그 분이, 지인이 그거를 갖다가 어째 행기 내가 등단이 됐어요. 근데 그게 등단이 됐는데 그 상 받으러 오락해, 얘. 예, 예.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했냐면 바빴어, 얘. 상 받으러 갈 여기가 없어서. 농사일 지어야 되니. 예. 그래서 내가 택배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택배로 또 안 되면은 그 상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낭송을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 국문과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이걸 한번 등단하려고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그러는데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막 흙을 밥으로 살면 그냥 내가 앉아서 쓴기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낭송을 하고 내주 택배로 왔습니다. 그 상태가. 아니 그래도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 가져 나오신 시집에 있는 시 한 편 낭송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눈앞에 내 오늘 살고 있는 내 앞에 행복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행복아 니는 누구하고 살고 싶냐라는 글을 썼는데요. 행복아 니는 누구하고 살고 싶나? 예. 낭송해 주세요. 예. 예. 행복아 니는 누구하고 살고 싶냐? 아침에 나는 웃음이 해픈 사람하고 살고 싶다. 모나게 사는 사람보다 두루뭉실 잘 보듬어 줄 사람하고 살고 싶다. 실천은 않고 말만 들고 다니는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종종 걸음으로 힘든 일, 땀에 젖은 얼굴, 아름다운 미소 짓는 사람과 살고 싶다. 같이 울고 웃는 아픔을 안아준 나눌 줄 아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힘들게 농사 지어도 퍼줄 때가 재미진 걸 몰랐지. 행복이 별것인가.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면 행복이지. 예, 예.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